50대라는 나이는 참 묘합니다. 젊다고 보기엔 무겁고 늙었다고 하기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은퇴라는 단어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머릿속에선 대충 준비가 됐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지만 정작 숫자로 따지고 들어가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현금은 얼마나 있어야 하지? 자산이 이 정도면 괜찮은 걸까? 이런 질문에 답을 찾다 보면 현실은 생각보다 더 냉혹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오늘은 은퇴 후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은퇴 준비가 부족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은퇴 후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도 함께 나눠볼게요. 본론 1. 은퇴 후의 경제적 공포, 시작은 작은 착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큰 집 한 채가 있으니 괜찮겠지.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이제 내 돈 쓸 수 있으니 좀 여유로워질 거야. 그런데 은퇴 후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소득은 끊기고 지출은 예상보다 더 늘어납니다. 특히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수리비, 가족에게 들어가는 돈은 상상 이상으로 부담이 되죠. 사례 1. 큰 집을 믿었던 55세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55세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집값이 올라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적금 1억 원과 퇴직금 1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정도면 20년은 거뜬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일러와 배관 수리비만 2천만 원이 들었고 건강이 악화되면서 매달 병원비로 100만 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결국 적금은 3년 만에 모두 사라졌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다 빚에 쫓기게 됐습니다. 교훈: 큰 자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유동성 있는 자산과 예비비 마련은 필수입니다. 2. 계획 없는 은퇴는 곧 삶의 무너짐.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설계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 고립까지 겪는 일이 많습니다. 사례 2. 은퇴 후 외로움에 무너진 52세 김 씨. 김 씨는 30년간 교직에 몸담고 있다가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그는 퇴직금과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여전히 일하고 있었고 가족은 각자의 생활에 바빴습니다. 그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고 외로움과 우울감에 시달리다 결국 상담센터를 찾게 됐습니다. 교훈: 은퇴는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나 사회적 활동을 계획하세요. 3. 은퇴 후의 현실, 상상과 전혀 다르다. 은퇴 후 삶은 자신이 그린 그림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보다 수입이 적고 예상보다 지출이 많으면 금방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례 3. 예상보다 빨리 바닥난 자산. 58세 정 씨. 정 씨는 은퇴 후 매달 200만 원으로 생활하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주에게 들어가는 학비 지원, 부모님 부양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집 수리비까지 감당하다 보니 5년 만에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현재 그는 재취업을 위해 나섰지만 나이에 따른 취업난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훈: 은퇴 후 지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비용을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여유 자금을 꼭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50대의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 마지막 점검의 기회입니다. 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이 고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숫자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세요. 현금 비상금과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예상보다 더 많은 지출에 대비한 플랜을 세우세요. 정서적, 사회적 준비로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지옥이지만 준비만 잘하면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은퇴를 응원합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준비 없이는 비극으로 끝난다. 50대의 은퇴를 생각하며 이만큼이면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만큼이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단순히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느냐가 은퇴 후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준비가 부족했던 실제 사례들과 그 교훈을 바탕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은퇴 후 지옥이 아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돈이 삶을 무너뜨리는 이유. 은퇴 준비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과소평가와 과대평가라는 두 가지 착각 때문입니다. 스스로 가진 자산을 과대평가하고 은퇴 후의 지출을 과소평가한 결과는 참혹합니다. 착각 1집 한 채면 충분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집 한 채를 은퇴 후에 든든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살 집이니까 현금화할 필요도 없고 걱정도 없겠지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집은 현금이 아니며 유지비와 세금,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사례. 서울의 12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56세 박 씨는 퇴직 후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교체, 누수 공사, 관리비 상승 등으로 매년 수백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게다가 건강이 악화되며 매달 병원비 12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박 씨는 5년 만에 퇴직금을 모두 써버리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집은 자산이지만 유동성 있는 현금과는 다릅니다. 은퇴 후에는 적어도 2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현금 유동성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주거 형태를 점검하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대형 주택보다는 실용적인 주택으로 다운사이징을 고려해 보세요. 은퇴 후 심리적 고립이 가져오는 경제적 부담.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고립이 결국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사례. 52세의 교직에서 은퇴한 김 씨는 처음엔 여유로운 생활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여전히 일하거나 바쁘게 지내는 동안 그는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울감에서 벗어나고자 여러 모임과 취미를 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의외의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동호회 활동비, 교통비, 심지어 새로운 취미 장비까지 예상 외의 비용이 그의 예산을 압박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정서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활동 계획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돈이 드는 활동보다는 비용이 적거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활동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의 강연 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 동네 산책 모임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의 함정. 은퇴 후 지출은 계획과는 다르게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의료비와 가족에게 들어가는 지원금은 은퇴 계획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사례. 58세 정 씨는 은퇴 후 매달 20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학원비 지원, 가족 행사비, 친척 경조사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5년 만에 자산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증가하며 그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노령연금을 미리 당겨 쓰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3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예비비 마련. 정기적인 생활비 외에 비상시 사용할 예비비를 마련하세요. 보통 연간 생활비의 20%를 추천합니다. 의료비 대비 장기적인 의료비 보험을 검토하세요. 특히 만성질환이나 노인성 질환은 비용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가족 지원 한도 정하기. 은퇴 후에는 가족 지원에도 한계를 설정하세요. 무리한 지원은 본인의 생활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 준비만 잘하면 달라진다. 이제까지 살펴본 사례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집니다. 바로 준비 부족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철저히 준비한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 54세 박 씨의 은퇴 준비. 박 씨는 50대 초반부터 은퇴를 대비해 현금 유동성과 생활비를 점검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를 예상하며 그중 200만 원은 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투자로 만든 현금 흐름에서 나오게 설계했습니다. 또한 다운사이징을 통해 주택 유지비를 줄이고 매주 자원봉사와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얻고 있습니다. 결과 그는 현재 60세로 은퇴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족과의 관계도 긍정적입니다. 결론 50대, 지금이 준비의 골든타임. 은퇴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인생 최대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다음의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현금 유동성 확보, 최소 2년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마련하세요. 비용 점검, 은퇴 후 들어갈 모든 비용을 현실적으로 계산하세요. 정서적 준비, 은퇴는 관계와 감정의 변화도 동반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찾아야 합니다. 50대라는 나이는 준비할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기회의 시기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미래를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58세 은퇴, 개인 택시 시작. 1년 만에 빚더미네 인생 망했다. 라고 하면 처음에는 은퇴 후 자유롭게 내 시간을 보내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잖아요. 사실 그 기대감에 부푼 채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젠가 맞닥뜨릴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은퇴 후의 삶입니다. 퇴직금만 손에 쥐고 그래, 이걸로 무언가 시작해봐야지 라고 결심하더라도 그 선택이 과연 내게 맞는 일인지, 혹은 정말로 수익이 날지, 인생 후반에 되려 부담만 커지지는 않을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불안이란 게 참 미묘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이제는 회사에 매이진 않아도 되겠지라는 해방감과 동시에 이대로 가다간 수입이 없어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누구는 개인 택시, 누구는 음식점, 또 다른 누군가는 배달 대행 같은 일에 뛰어듭니다. 일단 뭔가 하면 돈이 될 것 같고 아직은 건강하니 몸을 움직여서라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개인 택시를 선택해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현실에 부딪혀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실제로 개인 택시업을 시작하신 분들의 사례를 들어 함께 공감해보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은퇴 후 개인 택시를 선택한 세 가지 사례. 과장 퇴직 후 개인 택시에 뛰어든 김 과장 이야기. 회사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어요. 생산관리 쪽에서 일하다가 58세쯤 되니까 퇴직 이야기가 슬슬 오가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오랫동안 한 우물을 판 편이어서 퇴직금은 꽤 받을 수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그 돈으로 뭐 할까 고민하다가 개인 택시가 안정적인 수입을 준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새벽 일찍 나가서 하루 10시간 정도만 운전하면 월 40만 500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저도 그 얘기만 듣고 그래, 운전은 내가 자신 있지 하고 덜컥 면허를 알아봤죠.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구입비부터 넘버면허 매입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그뿐 아니라 택시기사로 일하려면 일단 운송업 관련 법규와 지역 교통 상황 등을 꼼꼼히 알아야 했습니다. 거기에 심야승차 문제, 택시앱 경쟁, 플랫폼 수수료까지 쉽지 않은 현실이었죠. 김 과장은 어르신들은 길 안 막히는 새벽이 좋다고들 하시는데 새벽에 나가면 승객들이 있어야지요. 한두 명 잡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꽝 치면 그 시간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라고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김 과장이 진짜 월 500에 근접했던 달은 딱 한 번이었고 그마저도 하루 1415시간씩 운전대를 놓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게 매달 조수석에 붙어있던 월 500의 꿈은 어느 순간부터 무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퇴직금으로 빚진 건 없었지만 차 유지비와 각종 세금, 보험료, 기름값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훨씬 적었거든요. 결국 예전 과장 시절에 월급이 꼬박 들어오던 안정감과 비교하면 마음이 텅 빈 느낌마저 들었다고 해요. 은퇴 후 제2의 인생이 이렇게 울퉁불퉁할 줄 몰랐다는 게 김 과장의 결론이었습니다. 영업직 40에 사람 상대는 자신 있다던 박 부장 이야기. 저는 대기업 영업직에서만 거의 40해를 일했어요.
사람 상대하는 건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죠. 그래서 은퇴 후에도 여전히 내 경력을 살려 고객을 상대하고 대화하고 인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간에선 나이 많은 사람을 뽑아주지 않더라고요. 구직 사이트며 지인 인맥을 총동원해봐도 마땅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개인 택시 기사 이야기가 나왔죠. 제 성격이면 승객들과 편하게 대화하면서 영업하듯이 친절하게 응대해서 단골 승객도 만들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택시를 몰아보니 영업직과는 또 달랐습니다. 승객 개개인을 친절히 응대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특히 출퇴근 러시아워나 심야 시간대에는 승객을 태우고 좁은 도로를 힘겹게 빠져나가면서 대화할 여력이 부족했던 거죠. 승객 입장에서도 대부분이 피곤해서 조용히 가길 원하곤 했습니다. 손님들이 말 안 걸면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괜히 친절하다가 아저씨 그냥 조용히 가주세요 하면 상처받기도 하고요. 영업하듯이 이런 프로모션이 있습니다고 말할 일도 전혀 없죠. 게다가 개인 택시는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 번다는 매력이 있는 대신 운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되는 구조입니다. 젊었을 때야 24시간이 모자라게 돌아다니겠다며 큰 소리 쳤을지 모르지만 막상 60 가까이 되니 체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사실이 크게 다가왔죠. 예전에 영업 사무실에서 커피 마시며 동료들과 기분 풀던 때와 달리 이젠 홀로 방거리를 달려야 하고 쏟아지는 피로감을 이겨내야 합니다. 박 부장은 이제 와서 다른 선택을 해야 했나 싶지만 이미 시작했으니 쉽게 관둘 수도 없어요. 시작 비용이 컸거든요. 라며 씁쓸함을 내비쳤습니다. 퇴직금 절반을 날릴 뻔한 정 차장 이야기. 저는 다행히 시작하기 전에 간신히 발을 뺐어요. 개인 택시 엄청 준비하다가 막판에 안 들어간 케이스예요. 그래도 고생은 고생대로 했죠. 정 차장은 사기업에서 인사총무 업무를 오래 해왔습니다. 회사 구조 조정으로 인해 퇴직을 앞두고 있을 때 주위에선 이것저것 추천이 쏟아졌다고 해요. PC방 해볼래? 빵집 내볼래? 택시 해볼래? 등등 온갖 정보가 밀려들었죠. 정 차장도 개인 택시에 관심이 생겨서 몇 군데 법인 택시 기사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개인 택시 매매 시세도 알아보고 주변 지인 중 개인 택시 하는 분들과 술자리도 몇 번 가졌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처음엔 다들 이거 하면 월 500 가능하다. 400은 기본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막상 자세히 들어보면 그 금액은 계속 운전대를 붙잡고 있어야 가능한 금액이더라고요. 나이가 있으니 중간에 병이라도 나면 어떡하죠? 그리고 버리는 버리대로 해도 비용이 너무 크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면허 사려면 돈이 많잖아요. 유지비도 만만치 않고요. 결국 정 차장은 이미 오래 몸담았던 총무인사 분야의 프리랜서 컨설팅 같은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초반에는 의뢰가 적어서 수입이 일정치 않았지만 적어도 시간이나 건강 면에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일할 수 있었죠. 실제로 내가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인맥으로 퇴직하더라도 꾸준히 프로젝트성 일거리를 구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게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만약 개인 택시를 샀다면 제 퇴직금의 거의 절반은 바로 들어갔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정리 은퇴 후 개인 택시 창업의 진짜 현실. 위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모든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다 실패하거나 후회한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실함과 체력, 그리고 운전 기술로 꿋꿋하게 자리를 잡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은퇴 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충분히 고민하고 그 일의 현실적인 수익 구조와 그로 인한 리스크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 택시를 시작하려면 기본적으로 차량 구입 비용, 택시 면허 비용, 각종 세금과 보험료 등 초기 비용이 큼직하게 들어갑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승차 공유 플랫폼이나 배달 플랫폼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이 늘어나면서 개인 택시만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설사 풀 근무로 한 달 내내 새벽부터 밤까지 운행해가며 큰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 체력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건강에 무리가 오면 결국 병원비나 치료비로 지출이 커질 수 있고 그 사이에는 수입이 영원히 되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 택시 하면 월 500은 쉽게 찍는다더라는 식의 장밋빛 소문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업계의 구조나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활 패턴을 꼼꼼히 조사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내 적성이나 건강 상태와도 맞춰보세요. 내가 1년 뒤, 2년 뒤에도 이 패턴을 지속할 수 있을까? 가족과의 생활 시간은 줄어들지 않을까? 예전 직장에서 쌓은 경험과 전혀 다른 분야에 내가 지금 뛰어들었을 때 제대로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꼭 던져봐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어떻게 보면 다음 챕터가 아니라 새로운 전반전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회사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막연한 환상도 금물이라는 거죠. 미리 알아보면서 더 괜찮은 방향이 있다면 우회하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인생은 길고 우리에게는 아직 중요한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무작정 뛰어들기 전에 현재 내가 가진 장점과 단점, 그리고 투자해야 하는 비용과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객관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가장 좋은 건 이미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가능한 한 현실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개인 택시가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에게 오답인 것만도 아닙니다. 결론은 나와 이 일이 잘 맞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 그 점을 오늘 사례들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미 개인 택시를 시작하셨다면 초기부터 너무 많은 비용이나 시간을 들여서 지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파트타임 형태로 줄이거나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등 중간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거든요. 또 한 번 방향을 바꾸고 쉼표를 찍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것 역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은퇴 후 개인 택시를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퇴는 또 다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작을 하기 전에 가능한 많은 정보를 모으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1년 만에 빚더미에 앉았다는 후회를 덜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모두 준비된 은퇴 후 삶을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퇴직금 믿고 떠났다가 망했다. 58세 은퇴자, 결국 아파트 경비원이 된 현실. 서론 은퇴 후 꿈꾸던 삶과 현실의 괴리. 퇴직하면 해외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살 거야. 퇴직금만 잘 굴리면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겠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장밋빛으로 그립니다. 3040년간 일하며 고생했으니 이제는 인생을 즐길 차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퇴직금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몇 년도 안 돼서 바닥을 보이고 다시 일을 찾으려 해도 예전 같은 대우는커녕 일자리조차 찾기 힘든 상황에 놓입니다. 58세에 퇴직금을 들고 세계 여행을 떠난 한 대기업 임원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그는 은퇴 후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여행을 떠났지만 1년 후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결국 생계를 위해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했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 오래 못 간다. 마이너스 돈을 너무 쉽게 받다. 사례 1. 58세 김철수 씨, 세계여행 후 빈털터리. 김철수 가명 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고 58세에 퇴직했습니다. 3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고 그중 일부로 부동산 투자도 고민했지만 돈은 다시 벌면 된다는 생각에 먼저 여행부터 떠나기로 했습니다. 평생 회사에만 묶여 있었는데 이제 좀 자유롭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부부와 함께 유럽, 동남아, 일본까지 1년간 여행을 다니며 진정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귀국 후 남은 돈을 보니 1억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보험료까지 고려하니 몇 년 안에 바닥날 게 뻔했죠. 부랴부랴 일자리를 찾았지만 나이 때문에 대기업 재취업은 불가능했고 결국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교훈: 퇴직금은 평생 쓸 돈이 아니다. 퇴직금은 보너스가 아닙니다. 한번 쓰면 다시 채울 수 없는 돈이죠.
특히 한순간에 목돈이 들어오면 자칫 현실 감각을 잃고 소비를 늘리기 쉽습니다. 퇴직 후 무작정 인생을 즐겨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장기적인 자금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2. 은퇴 후에도 소득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 사례 60세 이정환 씨 주식 투자로 날린 퇴직금. 이정환 가명 씨는 은퇴 후 투자로 돈을 벌면 되겠다는 생각에 퇴직금 2억 원을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유튜브와 책을 보며 열심히 공부했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죠. 초반엔 수익이 잘 났어요. 근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한 방 크게 먹어보려고 레버리지를 썼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퇴직금 대부분을 날렸고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졌습니다. 이후 그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원으로 일하며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해야 했습니다. 교훈 소득 없이 돈만 쓰면 답이 없다.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는 추가적인 소득이 될 수 있지만 절대 퇴직금 전체를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 전에 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 은퇴 후 삶 계획 없는 자유는 독이다. 사례 55세 박영자 씨 결국 식당에서 서빙. 박영자 가명 씨는 55세에 퇴직하면서 이제 일은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과 남편의 연금으로 충분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3년 만에 남편이 병을 얻으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가 급격히 증가했고 결국 그녀는 다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고 결국 동네 식당에서 서빙을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엔 좀 쉬고 싶었는데 다시 이렇게 뛰어다니게 될 줄은 몰랐어요. 교훈 은퇴 후에도 대비책은 필요하다. 은퇴 후의 삶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가득합니다. 건강 문제, 가족 문제, 경제적 위기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퇴직금이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현실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삶,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퇴직금은 우리를 평생 먹여 살려주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3040년을 위해선 단순한 여유로운 삶이 아니라 체계적인 재정 관리, 지속적인 소득 창출, 현실적인 은퇴 플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정리. 퇴직금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장기적인 자금 계획을 세워라. 은퇴 후에도 소득 파이프라인일 연금, 투자 등을 확보해야 한다. 현실적인 은퇴 계획 없이 자유만 찾다간 결국 다시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한다. 지금 당신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한다면 퇴직금 믿고 떠났다 망했다는 후회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퇴직 후 실패하지 않는 법.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앞서 살펴본 사례들은 퇴직 후 무계획적인 소비와 수입 부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감성적인 조언이 아닌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소득 없이 소비만 하는 삶은 지속 불가능하다. 경제학 이론 4% 룰과 은퇴자금 지속 가능성. 미국 금융 자문가 윌리엄 BNGN이 제안한 4% 룰은 은퇴 자금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안전한 출금 전략입니다. 은퇴 후 매년 전체 자산의 4%를 생활비로 사용하면 약 30년간 자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속적인 투자, 수익과 경제 상황의 안정을 가정한 모델입니다. 만약 퇴직 후 4% 이상 소비하거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 가족, 부양비 등의 변수가 생기면 자금 고갈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퇴직 후에도 소득을 창출하는 시스템 투자, 연금, 파트타임 일자리, 온라인 사업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퇴직금을 쌓아두고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시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60대 부부. 62세 김씨 부부는 퇴직 전 작은 원룸 건물을 구입해 월세 수익을 확보했습니다. 추가로 퇴직 전 배운 자격증 바리스타를 활용해 동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하루 4시간만 일합니다. 덕분에 퇴직 후에도 매달 월세, 카페 수익, 국민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론 퇴직 후에도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소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2. 건강이 곧 자산이다. 은퇴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 과학적 근거, 의료비 파산이 퇴직 후 가장 큰 위기.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개인 파산의 약 62%가 의료비 부담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암, 뇌졸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병원비뿐만 아니라 일을 할 기회도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은퇴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관리입니다. 해결책 건강한 습관을 일처럼 만들어라. 퇴직 후 생활이 불규칙해지면 몸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건강관리 루틴을 일상처럼 실행해야 합니다. 예시 건강관리로 의료비 절감한 65세 박씨 사례. 박씨 65세는 퇴직 후 매일 새벽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고 가공식품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10년째 병원비가 거의 들지 않았으며 덕분에 별도의 건강보험 추가 비용 없이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만성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반면 그는 건강 유지만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건강한 습관을 가지면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3.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산. 뇌과학 연구 노년기 뇌 활성화가 행복과 직결된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는 사람이 노후에 더 행복하고 인지 기능도 오래 유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TV만 보는 사람은 우울증과 건강 악화 확률이 3배 높다고 합니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마라. 퇴직 후에도 계속 성장하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 그림, 글쓰기, 악기 연주 등을 배우거나 온라인 강의 등을 활용해 지식을 쌓고 블로그, 유튜브, 강연 등을 통해 수익까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퇴직 후 유튜브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67세 최씨. 최씨 67세는 퇴직 후 무료한 삶을 보내다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점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광고 수익과 강연 요청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 활동이 주 수입원이 되었으며 지적 활동을 지속하면서 정신적으로도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론 퇴직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면 경제적 정신적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마무리 은퇴 후 행복하려면 3가지를 기억하라. 은퇴 후 실패하지 않으려면 단순히 퇴직금과 연금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적인 은퇴를 위해 가장 중요한 3가지를 기억하세요. 퇴직 후에도 소득 창출이 가능해야 한다. 건강을 유지하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다.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면 더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지금 당신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부터 이 3가지를 고민해 보세요. 준비된 은퇴는 불안한 노후가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기대했던 은퇴 생활이 막상 시작되면 많은 이들이 예상과는 다른 현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27년간 한 직장에서 일해온 후 명퇴를 했다는 분, 7년 뒤인 2032년에야 연금 210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연금이란 단어에서 떠오르는 안정감과는 다르게 그 기간 동안 어떻게든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절박할지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퇴를 계획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꿈꾸지만 실제로 그 꿈이 실현되는지에 대한 확신은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은퇴 후 몇 년간의 계획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그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또 은퇴 전 준비가 어떤 중요한 변수를 만들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40대 후반에 퇴직한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여 년 동안 대기업에 몸담으며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퇴직 후 예기치 않게 자금 계획을 다시 짜야 했습니다. 그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해두긴 했지만 예전처럼 소비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그 후 퇴직연금을 기다리는 동안 일시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 생활비 절감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여러 번의 재취업 시도를 하며 일자리를 찾았고 그 사이에서 새로운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첫 5년간 저축만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은 퇴직 전에 은퇴 후 자산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막상 퇴직 후 처음 몇 년 동안 예상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생활을 꾸려가기 위한 고군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본인의 생활 수준을 조정하며 다른 수입원을 찾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작은 사업을 통해 노후 자금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의 은퇴 후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전까진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으나 예상보다 은퇴 자금이 부족했던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빠르게 마음을 다잡고 재취업을 결심하며 여러 분야의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은퇴 이후에도 일정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분은 은퇴 후에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준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은퇴 준비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자신의 현재 재정 상태를 냉정히 파악하고 이 예상되는 은퇴 후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계산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수입원 마련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경제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현재 연금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을 직면했을 때 반드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저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자아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자립적인 삶을 꾸려가기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자산 관리와 지출 계획을 세우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 후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를 계획하며 그에 맞는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연금이 있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에도 예상보다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준비와 이후의 삶을 보다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금 외 추가적인 자금 계획 세우기. 연금만으로는 은퇴 후의 생활을 충분히 커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평균적으로 퇴직 후 월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대다수의 은퇴자들이 은퇴 전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은퇴 시점부터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자산을 빠르게 소진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로 시작한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며 은퇴 후에 수입을 보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을 만들거나 퇴직 후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부동산 투자, 작은 상가나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지역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업무 은퇴 후에도 여전히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찾아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나 법률, 번역 등의 일을 통해 은퇴 후에도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 은퇴 전 쌓은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 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은퇴 후 예상 지출 관리. 은퇴 후 경제적인 독립을 유지하려면 지출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비와 생활비, 취미활동, 여행 등 은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출 항목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노후의 예상 지출은 은퇴 후 10년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60대 후반의 한 은퇴자는 은퇴 후 건강관리와 관련된 지출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병원 진료비와 약값, 병원에 가는 교통비 등을 생각보다 많이 쓰게 되었고 그만큼 다른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건강관리와 관련된 자금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퇴직 후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험 상품을 준비하거나 건강유지 관리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를 절약하려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불필요하게 소비하는 카페나 외식비를 줄이고 음식은 간단하게 준비하는 등의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3. 5년 후 예상 자산 확인. 은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해도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는 최소 5년 후의 예상 자산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면 5년 후 6천만 원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으로는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을 모두 커버하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중장기적인 자산 운용 계획입니다. 주식 투자 주식이나 채권을 활용하여 자산을 증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주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점 검토. 연금을 언제부터 수령할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을 조금 늦추고 지금까지 쌓아둔 자산을 일정 기간 운용하면서 생활비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사회적 관계 유지 및 정신적 건강 관리. 경제적인 준비뿐 아니라 정신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 유지와 정신적 건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만남을 꾸준히 갖거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취미활동. 은퇴 후에도 자아실현을 위해 취미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 미술, 글쓰기 등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은 자신에게도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에는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준비가 모두 중요합니다. 자산 관리와 추가적인 수입원 확보는 은퇴 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과 정신적 여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삶의 방식과 의미를 찾고 즐거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